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이 올 연말 민자역사 점용기간이 끝나면서 정부에 기속되기로 하자 임차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최영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금융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보험료 카드 결제와 증권사 고금리 대출 규제 등 2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현대건설이 도시정비법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출시 첫날부터 2,100대의 계약을 달성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세 번째 모델 G70T를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이렇게 세 곳의 민자 역사의 점용 허가 기간이 올해 연말로 끝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 역사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철도시설공단 민자역상관리단 주최로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영등포역에 자리 잡은 롯데백화점. 정부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민자 역사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면서 조만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입찰 경쟁을 거쳐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점용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원상 회복의 의무를 면제하고 국가로 귀속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처리 방안인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임차 매장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밤에 가면 잠을 못 자요. 이거 하나에 목구멍을 다 수천 명이 하나에 목을 내놓고 사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점주들이나 여기 종업원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주인이라고요. 계약 만료를 불과 3개월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진료가 아니에요 지금. 강한 반발에 정부는 1, 2년의 임시 사용 허가를 줘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거 1억 2천 들어서 인테리어 하고 들어왔는데 2년 장사하고 앞으로 1년 후에 나간다는 생각?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올 연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역사는 영등포를 비롯해 서울역과 동인천역까지 3곳. 영세업체들과 상인들, 백화점에 고용된 직원들까지 고려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주 취임한 최영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혁신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최 원장은 취임사에서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금융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취임 10여일 만인 오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앞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기 더 쉬워지고 증권사의 고금리 대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오늘 1차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2가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자문위는 다수의 보험사가 보험료 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특정 채널이나 카드사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해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 금리 하락에도 그간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보험료 카드 납입 확대 방안과 증권사의 이자율 변경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금융소비자를 에 대해서 무엇을 진짜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금감원은 금융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문위와 마찬가지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개의 태스크포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융감독 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는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부당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금감원 인사 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는 금감원 내부를 향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포함해 금감원에 내재된 불합리 사항을 집중적으로 찾아낼 계획입니다. 특히 태스크포스 민간 전문가들의 논의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금감원 혁신안에 반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현대건설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는 건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조합원에 지급하기로 했던 이사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조합 한 가구당 7천만 원씩 총 1,600억 원에 달하는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시 5천만 원, 입주 시 2천만 원으로 나눠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2단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은 통상적인 무상 이사비 지원금을 넘어선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재건축 공사 수주를 두고 양 건설사 간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국토부가 개입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결과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초구청의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관계 당국의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시한 이사비 7천만 원은 줄이되 줄어든 만큼 조합 공동의 이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 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내후 외환에 빠진 현대차 그룹의 구원 투수가 등장했습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세 번째 모델 G70입니다. 지난 15일 출시 당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판매 개시 첫날 2,100대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에 도전장을 던진 G70의 성능은 어떨지 김혜영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경기도 포천까지 왕복 135km를 달려봤습니다. 시승차는 3.3 터보 가솔린 모델로 최고 출력 370마력. 주행에 앞서 마주한 G70의 매끈하고 날렵한 인상을 풍깁니다. 외관만큼이나 스포츠 세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뛰어난 주행 성능이 포인트입니다. 시내 구간 저속에서는 부드러운 주행과 안락함을 선사해 기존 고급 세단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가속 페달을 밟고 100km를 넘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가속 페달을 무리해서 밟지 않아도 속도가 시원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빠르게 달릴수록 차체의 무게중심이 바닥에 깔린다는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코너 역시 노면을 잘 움켜쥐고 흐트러짐 없이 치고 나갑니다. BMW 3 시리즈, 아우디 A4 등 동급 수입차가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모드별 주행도 G70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고속 주행을 위한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 시트가 부풀어 오르며 몸을 단단하게 조여왔고 운전대와 가속 페달도 훨씬 묵직하게 바뀌는 등 바로 달릴 태세를 갖췄습니다.
풍절음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소음에 대한 반응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문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소음은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아이의 음성인식 기술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실제 주행 과정에서 핸들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고 주변 맛집 등 간단한 명령어를 말하면 주변에 갈 만한 카페나 음식점 등을 안내해줍니다. 검색까지 걸리는 시간은 3초 내외에 불과합니다. 가격은 3,750만 원에서 5,180만 원대. 아직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지만 이 정도 성능과 가격이라면 수입차에 견주기에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올해 안에 시가 1조 원에 달하는 KTNG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현재 매각을 하기보다는 계속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어제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까지 KTNG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는 기존 이사회의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은행은 현재 IMF 위기 당시 정부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KTNG 주식 6.9%, 951만 48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기업은행 이사회는 2018년부터 바젤3의 보유 주식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100%에서 300%로 확대됨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KTNG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12.39%로 동종업계 평균치를 하회해 주식 매각을 통한 자기자본 비율 개선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대손준비금 규제 완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자본 확충 필요성이 해소된 겁니다. 대신 KTNG 주식 매각을 2018년 이후 자본 확충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뒀습니다. 기업은행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이후 매각할 경우 현 주가 기준 약 0.24%포인트의 자기자본 비율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KTNG 주식 취득 이후 누적 배당 수입은 약 3,518억 원으로 자본 비율 개선 효과가 0.22%포인트에 달해 매각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자기자본 비율 하락분을 이미 상쇄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전량 매각할지 아니면 일부만 매각할지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병건 동부증권연구원은 기업은행의 이번 결정이 자본관리와 수익성 등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북핵 위협으로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금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금속이 있습니다. 바로 구리와 니켈인데요. 유가 하락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관련 펀드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원자재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구리 니켈 펀드의 수익률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구리나 니켈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익숙치 않은 투자처인데요. 원자재 펀드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원자재 펀드의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원자재 펀드의 대표격인 금펀드의 경우 북한 핵 관련 위협이 고조되면서 수익률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금과 함께 대표적 원자재로 꼽히는 원유 펀드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지난 19일 기준 평균 마이너스 3.5%,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5.93%로 시원치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과 원유 감산 연장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수익률을 겨우 만회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펀드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농산물 산지가 평년보다 온화한 기후를 보이면서 세계 곡물 재고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 펀드 중 설정액이 가장 많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래에셋 타이거 농산물 선물 상장지수 펀드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0.44%, 1년 수익률도 마이너스 12.27%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반면 비철금속의 가격은 크게 올라 관련 펀드의 수익률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연 현물 가격은 지난달 톤당 3,010달러로 10년 만에 3,000달러를 돌파한 후 현재 3,050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고 니켈 가격도 톤당 11,300달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해 초 톤당 5,000달러 이하로 내려갔던 구리 현물 가격도 지난달 6,000달러를 돌파한 후 현재 6,500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철금속 중에서도 특히 구리나 니켈 펀드의 수익률은 금펀드보다도 수익률이 좋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펀드 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운용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주요 원자재 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지난 15일 기준 금펀드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3.66%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구리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4.29%로 금펀드의 4배에 달했고 니켈 펀드의 평균 수익률도 8.59%로 금펀드 수익률의 2배가 넘었습니다. 1년으로 비교 기간을 넓혀도 금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6%로 저조한 데 반해 구리펀드는 39.18%, 니켈 펀드는 31.74%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수익률이 높은데요. 이렇게 구리와 니켈 펀드가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중국 경제가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구리, 니켈, 아연 같은 산업용 금속의 수요가 늘고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구리는 전선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 사용되며 니켈의 경우 주방용품,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는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광산 파업과 폭우 등으로 공급량이 줄어든 점도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구리의 경우 올 상반기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칠레 에스콘디나 광산 파업이 길어지면서 공급은 줄어든 데 비해 전기자동차 생산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확대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니켈도 필리핀의 광산 규제 강화 정책으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리와 니켈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투자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구리, 니켈 등 금속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구리 등 현물을 직접 사는 펀드와 선물에 투자하는 펀드, 금속을 캐내거나 거래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이 세 가지입니다. 같은 금속에 투자하는 펀드라 해도 가격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느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펀드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비철금속 관련 기업으로는 구리와 니켈을 취급하는 풍산과 고려아연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리, 니켈 등 금속 펀드의 경우 기후와 정책, 채굴 상황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 장기 투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 선물 펀드 비중이 높은 금속 펀드 특성상 매매 시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펀드보다 빠르게 되팔 수 있고 수수료 등 비용도 비교적 덜 드는 ETF와 ETN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네, 최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구리 니켈 펀드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차가 오늘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없어지는 잔업 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총 30분입니다. 2조가 일을 마치는 시각이 밤 12시 50분에서 12시 30분으로 조정되면서 심야 근로시간도 20분 단축됩니다. 잔업 중단으로 특근도 줄면 심야 근로 축소 등으로 근로자 건강과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지난달 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늘어나면서 수당이 지급되는 작업 자체를 축소해 비용을 줄이려는 사측의 자구책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 이후 잔업 특근까지 하면 수익성 악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했습니다. 저금리가 계속되고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융소비자가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은 여전히 예적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나이스 RNC가 일반 9,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예적금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 49.6%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0.8% 오른 수치이며 부동산이 18.8%로 2위를, 주식 등 직접 투자가 11.8%로 3위를 기록했고 보험과 간접 투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나눠보아도 금융자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적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컸습니다. 다만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예적금 선호도가 떨어졌고 부동산과 직간접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로 인한 국내 자본 유출입 확대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북한 리스크 등으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일시 확대됐지만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이어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여전히 높지만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도 개선됐다며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관련 위험 상종과 주요국 통화 정책의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월에서 7월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꾸준히 순유입됐지만 8월엔 북한 리스크 등 영향에 순유출로 바뀐 바 있습니다.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10월부터 보유 자산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고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을 앞둔 오는 24일에서 30일 7일 동안 전국 나들가게와 동네 슈퍼 천여 곳이 참여하는 2017년 추석맞이 동네 슈퍼 공동세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나들가게와 참가 동네 슈퍼에서는 라면과 식용유, 즉석 카레, 참치, 치약 등 추석에 많이 찾는 170여 개 상품을 최대 46%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동네 슈퍼의 판매를 촉진하고 동네 슈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고 행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기부의 집계 결과 실제로 동네 슈퍼의 매출액은 지난해부터 총 6차례 열린 공동세일 행사를 통해 7%가량 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중 찬성 160명으로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 짓고 제빵과 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 측은 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를 떠안게 됩니다. LG U+와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협력사를 위해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LG U+ 협력사는 총 482억 원의 대금을, 아모레퍼시픽그룹 협력사의 경우 총 910억 원의 대금을 예정보다 일찍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총 38,118건으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많은 월별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저금리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아침 공기가 부쩍 서늘해졌습니다. 낮 동안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올랐는데요. 오늘 정오 무렵 부산의 하늘입니다. 파란 하늘에 높은 구름이 조금 지나는 정도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맑은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과 한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에 대비해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남과 제주도로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한낮에 속초 강릉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한때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아침 나절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츰 개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은 날씨 속에 나들이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